서울 상공에 있는 거대한 게이트에서 엄청난 군대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자 천둥 같은 만화의 파동이 전장을 뒤흔들었습니다. 헌터들이 서둘러 자리를 잡는 동안 군중 사이에서는 공황 상태가 일어났고 야수들이 아직 내려오는 동안 공격하고 준비하고 타격하라는 외침이 허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가오는 무리는 마치 해일처럼 날개와 송곳니로 하늘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목소리가 혼돈을 갈랐습니다. 차분하고 위험 있으며 압도적인 만화의 힘이 뒷받침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모든 이들을 그 자리에서 멈춰 세웠습니다. 혼란은 순식간에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헌터들은 왜 멈춰서라는 명령을 받았는지 망설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이 서 있던 진솔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왜 멈추는지 진우에게 묻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침착하게 괜찮다고만 대답할 뿐이었고 야수들은 끊임없이 아래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날갯짓에서 천둥 소리가 나자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협회 정예 중 한 명인 최종인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적이 아직 공중에 있는데 왜 공격 안 하는 거지? 하지만 진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수 군단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헌터들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다른 야수들보다 훨씬 위압적인 기세로 마치 군주와도 비견될 만한 기운을 내뿜으며 톱날 갑옷을 두른 거대한 야수 한 마리가 대열을 벗어나 그를 향해 내려왔습니다. 둘은 잠시 시선을 마주쳤고 이내 야수가 그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다. 그 야수는 깊고 우렁찬 목소리로 자신이 그림자 군단의 사령관인 대원수 벨리온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정정만이 심장이 멎는 찰나 세상은 멈췄다. 그리고 그때였다. 하늘을 온통 뒤덮었던 거대한 무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거대한 마수 군단은 완벽하게 일제히 자신들의 군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만 마리에 달하는 괴수들이 그 중심에 서 있는 남자, 즉 그들의 새로운 군주이자 그림자 군주인 성진우에게 경의를 표하며 일제히 고개를 조아렸다. 진솔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그 순간의 무게감에 무릎이 거의 꺾일 뻔했다. 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괴수들이 일개 인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광경은 도무지 상상 이상이었다. 한쪽에 서 있던 토마스 안드레는 맨 앞에 있는 거대한 용 3마리를 쳐다봤다. 그는 나지막이 거의 속삭이듯 중얼거렸죠. 저런 존재 하나만으로도 인류와의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데 여기엔 무려 3마리의 용이 한 남자를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레나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옆에서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진우는 그의 그림자 군단을 응시하며 굳건히 섰다. 이것은 아스본이 남긴 군대였고 그림자 군주의 진정한 힘이 비로소 완전히 각성한 순간이었다. 진우의 눈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타올랐고 그의 생각은 미래를 향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진정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며칠 후 성진우는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다른 이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광활하고 적막한 황무지로 향했다. 거대한 투스크의 손 위에 선 그는 날카롭고도 진지한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래에서는 그의 그림자 군단이 전쟁의 북소리처럼 전장을 울리는 발소리와 함께 격렬하게 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서 대원수 벨리온은 조용히 그 혼돈을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2개에 대립하는 파벌로 나누어 실전처럼 훈련시키는 군주의 혁신적인 전략에 깊이 감명받았다. 진우는 어차피 죽지도 않는 병사들이니 이게 가장 효과적으로 단련시키는 방법이라고 무심하게 말했다. 모의 전투 중 바루가 진우에게 다가왔다. 개미왕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대원수 자리에 걸맞는 자격이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다며 벨리온에게 도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진우의 시선이 둘 사이를 오갔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피식 웃으며 허락했다. 그림자 군단은 훈련을 중단하고 거대한 원형으로 도열했고 진정한 볼거리에 대한 기대감에 이끌려 있었다. 벨리온과 바루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응시했다. 바루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자 그의 발톱이 희미한 빛에 번뜩였고 벨리온은 이그리스의 것보다도 더 큰 대검을 천천히 뽑아들었다. 진우는 벨리온의 무기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무게와
그 거대한 규모를 예의주시했다. 그는 벨리온의 힘이 속도보다는 압도적인 힘에 기반을 둔다는 것을 간파했다. 진우의 신호와 함께 바루가 바람을 꿰뚫으며 치명적인 정확성으로 돌진했으나 벨리온은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순식간에 그의 채찍 같은 검이 만화로 불타오르며 어마어마한 힘으로 앞을 베어 갈랐다. 진우는 갑작스런 힘에 순간 멍해졌다. 검이 허공을 가로지르며 바람과 땅을 찢어 발라바루 주변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림자 사령관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몰아치는 공격의 폭풍 속에서도 그는 다시 한번 번개처럼 벨리온을 향해 몸을 날렸다. 벨리온은 상대의 움직임을 미리 읽고 검을 뒤로 뺐다가 이어서 재빨리 휘둘러 공중에 떠있던 바로의 몸통을 단숨에 휘감았다. 개미왕은 요란한 소리와 함께 땅에 처박혔고 미동조차 없었다. 진우는 감탄하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벨리온은 무서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바로의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대원수의 반응 속도는 예상보다 뛰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스본이 그에게 지휘를 맡긴 이유였습니다. 그래도 진우는 바로가 쉽게 포기할 리 없단 걸 알았다. 개미왕은 기다렸다는 듯 흙먼지 뚫고 솟구쳐 올랐다. 눈은 불타올랐고 다시 달려들었다. 그러나 벨리온은 자리를 지켰다. 그는 파괴적인 일격으로 바로를 찍어 누르고 그의 옆에 검을 박아 넣어 대련을 끝냈다. 바로는 패배했지만 꺾이지 않은 채 숨을 헐떡였다.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싸우겠다고 고집했다. 만신창이가 된 개미를 내려다보며 진우는 왜 그렇게 대원수 자리에 매달리는지 물었다. 바로는 시선을 내리깔고 자신의 유일한 소원은 항상 주군의 곁에 남는 것이라고 조용히 고백했다. 진우는 바로에게 대원수가 아닌 자신의 왼쪽을 지켜달라고 제안했다. 벨리온은 그의 오른쪽에 서게 될 참이었다. 그 순간 바로의 두 눈은 감격으로 크게 휘둥그레졌다. 하지만 그가 이 순간을 심파극으로 만들기 전에 진우는 그만하라며 말을 끊었다. 그때 뒤에서 이그리스가 나서며 자신에게도 도전할 기회를 요청했다. 진우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그의 말을 끊고 다른 임무를 맡겼습니다. 바로 자신의 뒤를 맡아달라는 것이었죠. 바로 그때 진우는 뭔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투스크와 용들이 모여서 무언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진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들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경고도 없이 거대한 용 두 마리가 고개를 뒤로 젖히더니 하늘로 맹렬한 불길을 뿜어냈고 구름마저 태워버렸습니다. 투스크는 지지 않으려 비릿하게 웃었다. 탐욕의 오브를 꺼내 만화를 불타는 핵으로 집중시킨 다음 밤하늘을 갈라버릴 듯한 거대한 불기둥을 쏘아 올렸습니다. 하이오크 병사들은 주군의 위용에 감탄하며 환호성을 터뜨렸다. 반면 용들은 폐색이 짙어지자 언짢은 듯 서로 어색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진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것은 명백히 화력 경쟁이었고 투스크가 마법 오브를 사용하여 반칙을 저질렀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했다. 그는 슬그머니 오브를 감추려고 했다. 진우가 시끄러운 그의 그림자 군대를 계속 지켜보고 있자 벨리온이 그에게 다가와 왜 그림자 군단을 돌려보내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진우는 오랫동안 차원의 틈새에 갇혀있던 그들이 그저 밖에서 시간을 즐기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간단히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벨리온에게 애쉬본을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것에 슬픔을 느껴본 적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벨리온의 표정은 엄숙해졌습니다. 그는 지배자들이 애쉬본을 비난할 때조차 그의 곁에서 보냈던 오랜 세월을 떠올렸다. 그는 애쉬본의 첫 병사, 왕을 한 번도 의심하는 유일한 존재였다. 목소리에 실린 무게에 진우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다. 데리온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지만 이야기를 시작했다. 불타는 하늘이 서서히 어둠에 잠기는 동안 진우는 말없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데리온이 애쉬본과 함께했던 길고 장대한 여정을 털어놓는 동안 그들의 전장은 어느새 고요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했다. 음식을 차리면서도 그의 마음은 애쉬본의 기억에 맴돌았고 그 기억은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했다. 용왕이 이끄는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다. 8군대가 일으킬 위험이 언제라도 세상을 덮칠 수 있는 상황에서 진우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전투에 대비해야만 했다. 식사 준비를 마치자 어머니가 그를 걱정스레 지켜보셨다. 어머니는 무슨 일 있냐며 물었고
진우 아버지가 위험한 일을 앞두면 늘 자신에게 요리를 해주곤 했다고 했다. 진우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런 것이 아니라며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드리려 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방문객의 기척을 느낀 진우는 아무렇지 않게 현관으로 향했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바깥에는 유명한 회장과 몇몇 수행원들이 서 있었다. 유 회장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사과하며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냐고 물었고 두 사람은 눈 내리는 저녁 밖으로 나갔다. 잠시 망설이던 유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는 영원한 잠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한 일에 진우가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질문을 던졌다. 왜 자신을 도와줬냐고. 진우는 그저 그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만약 유 회장이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돕지 않았을 거라고 덧붙였다. 유 회장은 진우의 말을 곧바로 이해했다. 모든 것이 진우 때문이었다. 진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를 확인해 주었다. 유 회장의 표정에 감사함이 가득 찼고 그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물었다. 성진우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답했지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유 회장에게 가족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어둠에 잠긴 깊은 영역에서 변환의 군주 요그문트가 그림자 군주의 배신에 대한 인간 세계로부터의 충격적인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어둠 속 한 남자가 무표정하게 듣고 있었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그의 입가에 사악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림자 군주를 직접 처리하겠다고 차분하게 선언했다. 그는 이미 지구에 있는 군주들에게 불필요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가만히 있으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위험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자신의 병사들에게 전투 준비를 명했고 이에 어둠 속에서 수십 마리의 고대용들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들의 거대한 몸뚱이가 움직이며 눈은 마치 타오르는 불씨처럼 번뜩였다. 세상을 뒤흔들 거대한 대결의 서막이 올랐다. 그 여파는 곧 베이징 국제공항에까지 미쳤고 그곳에는 류즈강을 환영하기 위해 엄청난 수의 기자들과 인파가 모여 있었다. 중국 헌터들이 엄청난 주목을 받았지만 언제나처럼 침착한 류즈강은 기자들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공항 밖의 무언가에 시선을 빼앗겨 발걸음을 멈췄다. 그가 위를 보자 주변 사람들도 시선을 하늘로 돌렸다. 베이징 상공에 어둡고 불길한 거대한 문이 나타났다. 그것은 마치 지옥이 도시를 덮치려는 듯이 엄청나게 위협적인 모습이었다. 베이징에 나타난 거대한 게이트는 전 세계에 충격파를 던졌다. 우진철이 진우에게 소식 전하자 그의 뒤에 화면이 켜졌다. 우진철은 성진우에게 중국에 나타난 것을 포함해 전 세계에 걸쳐 총 8개의 게이트가 거의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진우의 맞은편에 앉은 우진철은 이 게이트들이 그의 그림자 군단과 관련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단호하게 저으며 이것들은 적들의 소행임을 분명히 했다. 진우가 일어나 우진철에게 자신을 믿어달라 말했다. 협회장은 혼란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가 손을 뻗어 검지로 진철의 이마를 짚는 순간 진철의 눈앞이 순간적으로 캄캄해졌다. 그와 동시에 엄청난 양의 이미지와 지식이 마치 홍수처럼 그를 덮쳐왔다. 지배자들의 계획, 군주들, 그리고 지구로 향하는 거대한 군대들까지. 환영이 끝나자 진철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자신이 본 것을 이해하려 애쓰는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들썩였다. 공포가 그를 휘감았다. 이는 단순한 인간과 괴물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주들과 지배자들 사이의 거대한 충돌이었고 두 압도적인 세력 사이에 인류가 무력하게 갇힌 싸움이었다. 진철은 진우를 응시하며 어떻게 저런 괴물 같은 적들을 홀로 상대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었다. 이 모든 상황의 무게에 짓눌린 그는 헌터 협회에서 도울 일이 있는지 물었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요구를 전했다. 바로 다음 날 대한민국 헌터협회는 전 세계의 대표자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긴급 회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전례 없는 이번 회의 소식은 들불처럼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 소식을 들은 152개국의 지도자들이 참석을 확정지었다. 넓은 회의실,
진철은 참석자들을 살피며 비서에게 참석자 명단을 재확인시켰다. 비서는 명단에 있는 국가 외에 추가로 응답한 곳은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 궁금증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 비서는 어제 성진우 헌터가 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안색이 그리 안 좋았냐고 물었다. 진철은 질문을 애써 외면했지만 거대한 용이 이끄는 엄청난 용 군대가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던 그 광경이 그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고 그는 속으로 성진우는 저 막을 수 없는 힘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까 생각했습니다. 이내 생각에서 벗어난 진철은 휴대폰을 꺼내 성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요청했던 대로 모든 대표들이 무사히 도착했음을 알렸습니다. 이미 현장에 도착해 등 뒤 그림자에서 나타난 성진우를 보고 진철은 살짝 움찔했습니다. 나란히 서 있는 진철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들끓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세상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나라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고 어떤 나라들은 혼란에 휩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성진우의 표정은 단호했다. 어떤 결과가 따르든 오늘은 베일이 벗겨지고 세상이 곧 닥칠 전쟁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 날이었다. 회의실은 곧 전 세계에서 온 지도자들로 가득 찼다. 고위 관료들과 길드 마스터들, 그리고 헌터국 국장까지 모두 모여 연단에 홀로 서 있는 인물에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진우가 참석자들에게 다가올 혹독한 시련을 경고하며 격식 없이 말을 시작하자 회의실은 숨죽인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수백의 야수들이 세상에 내려와 오직 파멸만을 남길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대재앙이 카미슈레이드의 파괴를 능가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와 맞먹을 수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엔 국가 권력급 헌터들도 적의 군대를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곧이어 날카롭고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고 이윽고 불신의 수군거림과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터져나오면서 그 침묵은 깨졌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성진우는 망설이지 않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목을 까딱하자 그의 뒤로 여러 개의 게이트가 소환되었고 각각의 게이트는 불길하고 이질적인 에너지로 고동쳤다. 게이트가 나타나자 대기 자체가 흔들렸다. 관계자들은 섬뜩한 빛에 눈을 크게 뜨고 얼어붙어 말문이 막혔다.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이해하려 애쓰는 그들 사이로 속삭임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진우는 자신이 방금 보여준 것처럼 적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어떤 장소에서든 게이트를 열 수 있다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침공이 시작되지 않은 이유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가 모이고 있기 때문이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데이비드 브레넌 국장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서는 차분함 속에서도 긴박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러자 진우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답했습니다. 그는 게이트를 피해 임박한 재앙이 닥쳐오기 전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멀리 대피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의 경고는 마치 충격파처럼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죠. 각국의 지도자들과 대표들은 즉각 행동에 나섰고 자국민들을 대피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다한 진우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혼란의 기운이 미치지 않는 외딴 섬에 있는 훈련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가 도착하자 시선을 들어 풍경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성을 발견했다. 진우는 바르를 소환하여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 대신 날카로운 호기심만 담겨 있었다. 그는 성의 터무니없는 디자인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곳이 정말 주거용인지 아니면 단지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한 것인지 궁금해했다. 진우의 시선은 성 꼭대기에 펄럭이는 거대한 깃발로 향했다. 그 깃발 역시 과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진우는 흥미 반, 불만 반으로 깃발에 대해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벨리온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바르의 옆에 겸손히 자리하며 군주에 대한 경외심을 함께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 진우는 모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모든 게 대원수 벨리온의 작품이라는 것을요. 진우는 성에 대한 문제를 제쳐두고 훨씬 더 무거운 주제로 대화를 옮겼다. 그는 벨리온에게 만약 그림자 군주인 자신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벨리온은 그림자 군단 병사들의 운명이 주군인 자신에게 달렸다고 엄숙히 답했습니다. 진우가 사라지면 그들 또한 소멸한다고.
그 사실은 진우의 마음에 무겁게 자리 잡아 떠나지 않았고 그때 이그리스가 소리 없이 그의 등 뒤에 나타났다. 기사는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만약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된다면 자신들의 군대가 승산이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진우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이며 경청했다. 이그리스의 목소리에는 허세 대신 차갑고 냉정한 진실만이 있었다. 진우는 벨리온에게 현실적인 평가를 요구했다. 벨리온은 적군의 수가 아군보다 100배는 많을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추정했습니다. 승산을 가늠하던 진우는 적어도 1000만 명에 달하는 군대와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표정이 어두워졌다. 한편 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S급 헌터 J, 캐나다의 밀스는 진우의 경고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기자들과 지지자들이 보는 앞에서 한국 헌터의 경고를 일축하며 진우가 그저 게이트를 독점하려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대담한 저항은 점점 더 큰 지지를 얻게 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진우의 경고를 단지 계산된 과장으로만 여겼습니다. 한편 한국헌터협회 우진철 회장은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커지는 움직임과 밀스 아래 집결하는 헌터들에 대한 모든 것을 진우에게 전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진우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물었고 진우는 이미 답을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팔군주 군단에 맞서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일단 그는 자신의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위협부터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우는 계획대로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해질녘에 도착했고 비행기에서 내리자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모든 공식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그를 맞이하기 위해 류즈강이 직접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시선은 곧바로 수평선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공항에서도 보일 만큼 거대한 게이트가 있었습니다. 류즈강은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거대한 게이트 그림자 아래 집결해 있는 10만 명 이상의 정예 중국 헌터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소개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광경에 진우마저도 잠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집결한 병력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 때문이었다. 류즈강은 이들이 평범한 군대가 아니라고 자랑스럽게 강조했다. 바로 중국 최고의 정예들이었다. 류즈강은 시계를 힐끗 보며 기대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더 잇기 전에 진우가 손을 뻗어 자신의 군대를 소환했다. 압도적인 만화의 파동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수천에 달하는 그림자 병사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광경에 충격을 받은 류즈강은 진우가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임을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중국 헌터들의 힘은 의심할 여지 없이 대단했지만 진우의 검은 군단은 그야말로 경이롭고 동시에 공포스러운 존재였다. 베르는 류즈강이 진우의 왼편에 바싹 붙어 선 것을 보고는 짜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명백히 그곳은 자신의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진우는 그 불만을 느끼고 베르를 슬쩍 밀며 류즈강이 아군임을 조용히 상기시켰다. 류즈강은 성진우가 소환수와 교감하는 모습에 눈살을 찌푸렸다. 생각에 잠기기도 전 경고의 외침이 울렸고 게이트가 열리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거대한 게이트에 쏠리자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다. 무거운 기대감 속에서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벨리온은 모두의 마음을 짓누르던 생각을 말했다. 게이트 안에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진우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그는 서둘러 전 세계 다른 게이트들의 상황을 물었다. 벨리온은 그곳에 주둔한 그림자 병사들도 마찬가지로 그곳이 완전히 비어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암울한 깨달음이 성진우를 강타했다. 그는 자신이 틀렸음을 직감했다. 적은 병력을 여러 게이트에 나누지 않고 모든 것을 한 곳에 집중시켰으며 그곳은 바로 중국이 아니었던 것이다. 아주 먼 캐나다에서는 제이 밀스가 시민, 헌터들과 함께 자랑스럽게 서 있었다. 그들은 플래카드를 흔들며 환호했고 무엇이 나오든 쉽게 처리할 거라 자신했다. 게이트가 열리자 단 한 명의 형체가 나타났다. 긴 붉은 머리, 은빛 붉은 갑옷, 침착하면서도 날카로운 시선. 남자는 손을 등 뒤로 한 채 천천히 내려왔고 눈앞의 인간들을 냉담한 무관심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밀스에게 이 장소의 왁인지 묻자
주변 공기가 몹시 무겁게 가라앉았다. 밀스는 잠시 얼었지만 이내 침착해졌다. 그의 머릿속은 온갖 가설로 가득 찼다. 어쩌면 성진우가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대화와 위압을 통해 야수들의 충성을 얻어냈을지도 모른다. 자신감이 부풀어 오른 밀스는 가슴을 펴고 남자에게 자신이 왕으로 보이냐고 물었다. 붉은 머리의 남자는 무감하게 주위를 훑어본 뒤 밀스와 다른 이들을 무시했다. 그가 진짜 찾고 있는 목표는 이곳에 없었다. 한편 중국에서 진우는 더욱 초조해졌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캐나다 상황을 알아보고자 애덤 화이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애덤이 제대로 대답하기도 전에 진우는 수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들었다.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애덤의 위치를 다그쳐 물었다. 애덤은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자신과 몇몇 헌터국 요원들이 거대한 게이트 바로 앞에 주둔하며 고조되는 긴장감을 감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진우가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재차 묻자 애덤은 잠시 안도하는 듯한 답변을 내놓았다. 아무런 움직임도 병력도 감지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내 애덤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갈라졌다. 게이트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온 것이었다. 진우가 반응하기도 전에 귀를 찢는 폭발음과 함께 선이 끊겼다. 애덤의 겁에 질린 목소리에 진우는 심장이 요동쳤다. 눈앞에 악몽이 펼쳐졌다. 최고 헌터들이 몇 초 만에 잿더미가 됐다. 하늘에서 폭풍처럼 쏟아지는 수많은 용과 야수들. 진우는 망설이지 않고 행동했다. 그는 아담에게 심어둔 소환수에게 집중하며 하이오크 그림자 병사에게 요원을 붙잡고 순간이동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기 전에 그림자가 그들을 덮쳤다. 싸늘한 목소리가 허공을 꿰뚫으며 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고 조롱하듯 물었습니다. 붉은 머리 남자가 이를 드러내며 하늘 가득 불길한 빛 공격을 퍼부었다. 바로 다음 순간 맹렬한 불길이 그림자 병사를 휘감으며 진우와의 정신적 연결을 고통스럽게 단절시켰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안에서는 좌절감과 후회가 들끓었다. 그는 이제야 적을 과소평가했다는 것과 더 최악인 것은 그의 전략 전체가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붉은 머리의 사내는 폐허 속에서 우뚝 선 채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눈을 감았다. 그는 공포에 질린 소리를 만끽하며 흡수하고 있었다. 인간들의 비명, 고대 용들의 포효, 하늘을 뒤덮은 수많은 날갯짓 소리까지. 용들의 왕이자 파괴의 군주인 안타레스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타르나크와 요구문트가 양옆을 호위하는 가운데 용왕의 목소리가 섬뜩한 권위로 울려 퍼졌다. 그의 군단에게 명을 내려 모든 것을 파괴하고 눈앞의 모든 것을 집어삼켜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하였다. 어두컴컴한 방 안, 화면 위로 재앙의 현장이 깜빡였다. 술병들이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데이비드 브레넘은 홀로 사무실에 앉아 거대한 게이트에서 벌어지는 참담한 광경에 대한 생각으로 고뇌하고 있었다. 성진우의 경고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고 그것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한 예언처럼 들렸다. 방 안의 침묵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데이비드는 세상이 곧 멸망할 것만 같은 기분에 휩싸여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다가올 폭풍의 필연적인 맛을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았고 그는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파멸의 예감을 떨쳐내려 애썼다. 어둠이 그를 집어삼키려던 바로 그 순간 방 안의 그림자들이 꿈틀거렸다. 데이비드는 혼란스러운 생각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고 맞은편에 서 있는 인물을 발견했다. 바로 성진우였다. 한국인 헌터는 망설임 없이 방문 목적을 침착히 말했다. 인사도 안부도 없이 조용하고 차가운 명령만이 울렸다. 진우가 카미쉬의 룬스톰을 요구하자 데이비드는 숨을 헉 들이켰다. 잠시 동안 데이비드는 술기운이 순식간에 날아간 채 그를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다. 그는 황급히 자세를 고쳐잡고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에 사과하며 유물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죠. 성진우는 왜 룬스톰이 필요할까요? 그걸로 뭘 하려는 걸까요? 마치 데이비드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성진우는 괴물들의 침공에 맞서 반격 작전을 펼치는데 그 유물을 핵심적인 요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귀중한 룬스톰이 안전하게 보관된 헌터 사령부의 지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데이비드는 걸으면서 진우가 했던 지배자들의 말을 계속 생각했다. 지구에 마수들을 보내는 존재들에 대해 물었죠. 그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지배자들이 있음을 상기시키며 룬스톤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진우의 답변은 단호하면서도 섬뜩한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룬스톤이 인류가 마수들을 효과적으로 사냥할 수 있도록 지배자들이 부여한 도구였다고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배자들은 인간과 마수 간의 분쟁을 조장함으로써 지구의 만화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데이빗은 의구심 가득한 목소리로 이 룬스톤이 압도적인 역경 속에서 과연 진정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진우의 대답은 미덥지는 않아도 굳건했습니다. 그는 시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헌터관리국 국장에게 부탁할 것이 하나 더 있었고, 그래서 두 사람은 노마 세너 소유의 저택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세너 씨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진우를 깊은 생각에 잠긴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한때 어둠을 품었던 그가 이제 어둠과 하나가 된 것이었죠. 표정은 부드러워졌지만 눈엔 슬픔이 있었죠.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통찰력이 옳았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한때 그녀가 보았던 어둠을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그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윽고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미래를 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너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뻗었고 그의 손에 닿는 그녀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고 비전이 펼쳐지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진우 앞에 놓인 거대한 짐과 그가 견뎌내야 할 고통과 희생을 보았다. 한 사람이 어찌 그런 운명을 짊어지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전쟁을 홀로 싸워야 하는지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모습에 진우의 표정은 부드러워졌으나 결심엔 변함이 없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놓으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대해 사과한 그는 발밑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습니다. 무거운 미래의 진실을 아는 채로 셀러만이 남겨졌죠. 높은 빌딩 옥상에 홀로 선 진우는 수평선을 응시하며 잠시 상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 자신을 짓누르는 책임감의 무게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살피던 그는 마침내 찾던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번호를 누르자 몇 번의 신호음 뒤 혜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 마음이 차분해지며 혼돈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평범함이 떠올랐습니다. 진우는 바쁜 일상 때문에 연락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혜인은 자신 역시 바쁜 시간을 보냈다며 진우를 이해한다는 듯이 대답했다. 대화는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잠시 흘러갔는데 그건 멀게 느껴지면서도 필연적인 일 같았다. 전화가 끊기기 전 혜인은 진우에게 다시 한번 자신을 찾아와 달라는 조심스러운 약속을 부탁했어요. 진우는 나지막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혜인이 진우의 말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종인이라는 사람이 다가와 이제 가야 할 시간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헌터 연합들은 각자 마수 군단과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을 준비하며 병력을 동원하고 있었다. 아시아 헌터 연합과 유럽 헌터 연합, 그리고 중국 비상 대응 연합이 모두 최고의 인재들을 파견했으며 그 병력은 수십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전쟁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군대 충돌 전부터 두 군주 사이엔 소리 없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안타레스는 쓰러진 자들의 시체 한가운데 서서 정신을 집중했다. 그림자 군주에게 도전하기 위해 그를 찾아내려 감각을 날카롭게 벼렸다. 용왕은 자신이 저지른 파괴를 즐겼지만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진우에게 어둠 밖으로 나와 직접 맞서라며 자만심을 보였다. 아주 먼 거리에서도 진우는 용왕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그 순간, 곧 그를 찾아가겠다는 그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용왕은 산산이 부서진 건물 꼭대기에 서서 아래의 황량한 풍경을 내려다보며 그림자 군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상대의 침묵을 느끼며 진우가 뭘 계획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안타레스는 혹시 그림자 군주가 자신의 군세에 압도적인 공포를 느껴 심연의 깊은 곳으로 달아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틈도 없이 미사일이 그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연이은 미사일들이 빗발치듯 쏟아져 내렸으나 용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상공의 병사들과 전투기 조종사들은 드디어 적에게 타격을 주었다는 희망을 품고 긴장감 넘치는 교신을 이어갔다. 한 조종사가 아래 전장을 확인하려 몸을 기울였지만 땅에서 불길이 치솟는 순간 그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순식간에 전투기 바로 앞에 거대하고 붉게 빛나는 눈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을 집어삼키는 듯한 거대한 본 모습을 드러낸 그는 바로 용왕 안타레스였다. 진격을 늦추려 모든 것을 걸었던 조종사들은 안타레스가 눈을 번뜩이며 순수한 파괴의 숨결을 뿜어내는 것을 공포에 질린 채 바라보았다. 선멸의 불길이 솟아올라 전투기들을 순식간에 집어삼켜버렸고 그와 동시에 진우는 바로가 자신을 위해 지어준 성의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왕좌에 앉아 고요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한동안 그는 조용히 생각에 잠겨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멀리서 들려오는 거대한 혼돈의 메아리에 그의 눈은 번뜩이며 뜨였다. 전투의 부름이 마침내 그에게 닿은 것이다. 바야흐로 때가 되었다. 바르의 경의가 담긴 글이 새겨진 벽을 보며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진우는 충직한 그림자 병사 바로를 꾸짖었던 것에 대해 잠시 죄책감을 느꼈지만 이내 그의 헌신적인 노력에 나지막이 고마움을 표했다.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대기하던 바르는 군주의 부름에 앞으로 나섰으나 진우는 그의 걱정하는 마음을 읽고 눈짓으로 그를 멈추게 했다. 벨리온이 바르 곁에서 일어서며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해 차분하지만 경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그리스도 합류했고 벨리온처럼 불안한 기색이었다. 두 전사 모두 왕의 안전을 걱정했다. 진우는 새 총군 단장과 눈을 마주쳤고 그들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된 충직한 부하들이었다. 그들의 두려움은 이해하지만 위험이 닥친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회피할 수는 없었다. 그의 생각은 잠시 과거 자신의 꺾이지 않는 정신을 높이 샀던 이전 그림자 군주 아스본에게로 향했다. 아스본 또한 이처럼 의심의 순간을 마주했을까 궁금해졌죠. 벨리온은 옛 주군을 회상하며 진우에게서 익숙한 불꽃을 느꼈습니다. 두 모습은 부정할 수 없게 닮아 있었고 꺾이지 않는 결의가 빛났습니다. 그 순간 새 총군 단장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충성심으로 그들은 마지막까지 진우에게 모든 것을 바치기로 맹세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헌신에 힘입어 진우는 다가올 전투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른 후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곧 떠날 세상과의 마지막 연약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그의 생각을 읽은 벨리온이 가족에게 연락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망설였죠. 그들 목소리에 결심이 흔들릴까봐. 한참 동안 그는 휴대폰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어머니와 여동생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별 생각 없이 그가 손에 힘을 주니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휴대폰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몸과 마음을 단단히 굳힌 진우가 마침내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움직일 시간이었습니다. 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과도 같았죠. 하늘에는 용들이 몇 안 되는 전투기들을 무자비하게 추격했으며 땅에서는 마수들이 거리낌 없이 활개를 치고 다녔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조종사는 낙하산 잔해를 움켜쥐고 전우들이 소멸되는 모습을 얼어붙은 공포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참상을 미처 다 이해하기도 전에 갑자기 어깨에 무언가 툭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고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다 그만 숨을 헉하고 들이켰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거대한 거미 형태의 괴물이 기괴한 입을 활짝 벌린 채 그를 집어삼키려 서 있었죠. 속수무책이던 조종사는 죽음을 각오하고 눈을 감았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눈을 떠보니 괴물은 이미 두 동강이 나 있었고 그 잔해는 땅바닥에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었다. 충격에 빠진 조종사는 미친 듯이 전장을 훑었습니다. 이윽고 대학살의 한가운데서 멀리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단검을 든 채 침착하게 서 있는 한 인물에게 시선이 꽂혔습니다. 그건 바로 성진우 헌터였습니다. 그가 드디어 도착한 것이죠.
진우는 고개를 돌려 짧게 조종사를 보더니 조용히 도망치라고 지시했다.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다. 새로운 마수대가 마치 피에 굶주린 포식자들처럼 소란한 현장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조종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겨우 진우의 이름을 입술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거대한 괴물들이 달려들어도 전혀 흔들림 없었습니다. 마수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그는 손을 들어 군주의 권능을 발동했습니다. 그는 단검을 빠르고 무자비하게 휘둘러 순식간에 마수들을 베어버렸습니다. 뒤틀린 형상들은 산산이 부서지며 전장에 검은 피를 뿌렸습니다. 가슴속에 타오르는 맹렬한 결의를 품고 진우는 피와 그림자를 뒤로 한 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멈춰서서 몸을 돌렸습니다. 이내 그의 입술에서는 부드러우면서도 무한한 힘이 담긴 명령이 흘러나왔습니다. 일어나라. 예상대로 용왕이 동부전선에 나타난 그림자 군주를 감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의 날카로운 본능은 더욱 예리해져 다가오는 위협의 모든 움직임을 맹수처럼 주시했습니다. 요그문트는 모든 군대를 집결시켜 진우를 한 번에 공격해야 할지 상황을 저울질했다. 한편 타르나크는 그림자 군주의 거대한 망자 군단이 보이지 않는 점에 주목하며 신중히 관찰했다. 안타레스는 침묵 속에서 냉철하게 그들의 말을 곱씹었다. 그는 진우가 홀로 나타나서 자신들을 함정으로 유인하며 전면적인 충돌을 피하고 귀중한 시간을 벌려고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것은 섬세한 게임이었고 용왕은 그림자 군주에 보이지 않는 덫에 걸릴까 경계했다. 그러나 진우에게는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백에 달하는 새로운 그림자들이 그의 군대에 합류했고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어둠이 전장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기계처럼 민첩하고 치명적인 몸짓으로 마수대를 손쉽게 베어 넘겼습니다. 그의 단검이 한 번 휘둘러질 때마다 마수들이 쓰러져갔고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파괴가 뒤따랐습니다. 그의 소환수들은 적진을 맹렬히 꿰뚫고 들어가 마수들을 차례차례 쓰러뜨렸으며 진우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결의로 불타는 눈을 가진 채 폭풍의 중심에서 고요함을 유지했습니다. 학살이 계속되자 진우는 강력한 존재가 다가오는 걸 느꼈다. 그의 위로 수백 마리의 와이번이 태양을 가렸고 그 검은 무리는 전장 위에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들은 다른 무리와는 확연히 다른 존재들이었으며 진우는 비록 용왕 본인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들이 파멸의 군단에 속해 있음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파멸의 군주가 망설이고 있다면 직접 행동에 나설 이유를 만들어주기로 결심했다. 와이번 떼가 일제히 맹렬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자 진우는 나지막이 일어나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쓰러져 있던 짐승들은 그림자 병사로 되살아나 하늘로 치솟아 오르며 다가오는 적 무리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치열한 충돌이 하늘을 뒤흔들었지만 와이번들 사이에는 거대한 용 한 마리가 숨어 있었다. 그 용의 목구멍에서는 눈부시고 자결하는 빛이 형성되었고 이내 무수히 많은 그림자들을 순식간에 불태워버리는 파괴적인 화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용은 더 높이 솟아올라 경멸 가득한 눈으로 전장을 훑었다. 고작 만화로 된 군대가 용왕의 힘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용은 공격 직전 자신의 위에서 어떤 존재를 감지했다. 카이셀의 등 위에 탄 진우가 이미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용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진우는 검은 섬광처럼 재빨리 하강하며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일격으로 놈의 핵을 관통했다. 용왕은 곧장 강력한 전사 한 명을 잃은 걸 감지했다. 그림자 군단이 강해지는 것을 깨달은 그는 직접 나설 때라 생각했다. 그는 요그문트에게 전세가 바뀔 경우를 대비해 뒤에 남아 매복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요그문트는 고개를 숙이고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안타레스는 비장한 결의를 다진 채 동부 전선과 직접 연결되는 수십 개의 포탈을 찢어 열었습니다. 용왕과 그의 파멸의 군단 전체가 마침내 그림자 군주를 만나기 위해 진군하고 있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편 서부 전선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마수들의 무자비한 공격에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져 내렸다.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총을 쏘며 방어선을 지키려 했지만 절망감만이 감돌았다.
마수들은 멈추지 않고 밀려왔다. 한 마수가 병사들을 덮치려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공격이 닿기 직전 거대한 주먹이 그 얼굴을 강타했고 마수는 폐허 너머로 날아가 버렸다. 충격에 빠진 병사들이 돌아보자 세계 최강 헌터 토마스 안드레가 서 있었다.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이 하찮은 벌레들을 박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한 존재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혼돈 속 홀로 떨어져 다른 것들과 차원이 다른 존재가 위협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강철의 군주 타르나크가 당당히 앞으로 나서더니 우렁찬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죠. 타르나크의 위압적인 존재감에도 불구하고 토마스는 마치 이 순간을 예상했다는 듯이 태연하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갑자기 토마스의 발밑에서 짙고 새까만 어둠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며 스멀거리는 그림자처럼 땅을 뒤덮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이내 그림자 장막 속에서 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대원수 벨리온이었죠. 그는 타르나크에게 싸늘하게 인사를 건넸고 오랜만에 만났음을 언급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그림자 군단이 전장의 모습을 드러냈고 타르나크를 당황시켰습니다. 군주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고 안타레스에게 경고하려 했지만 텔레파시 연결이 끊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즉시 그 근원지를 향했습니다. 터스크는 굳건히 서서 탐욕의 구슬 힘이 깃든 부적을 들고 군주의 통신을 방해하고 있었고 타르나크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는 그림자 군단의 무자비한 공격과는 달랐죠. 이것은 인간의 교활한 함정이었으며 분노가 그를 압도했습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그는 진우를 군주라 부를 자격이 없다며 포효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바루가 검은 만화를 휘감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타르나크를 노려보던 바루는 군주에게 자신의 죽은 모욕을 거두라 요구했죠. 고작 병사 따위가 자신에게 감히 도전하자 격분한 타르나크는 분노에 찬 포효를 내지르며 흉측하고 기괴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몸은 더욱 거대하고 끔찍하게 변해갔지만 바루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장을 뒤흔드는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그는 날개를 펼치고 발톱을 세우며 홀로 마수 같은 인간형의 왕에게 맞설 준비를 마쳤다. 한편 동부 전선에는 파괴된 대지를 뒤덮으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 한가운데에는 용왕 안타레스가 불타는 시선으로 진우를 응시한 채 서 있었습니다. 광활한 벌판 너머 진우도 묵묵히 그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폐허를 사이에 두고 마주선 두 군주, 마침내 진짜 전투가 시작되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안타레스는 망설임 없이 입을 크게 벌려 오직 상대를 절멸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파괴의 숨결을 뿜어냈습니다. 눈부신 섬광이 전장을 완전히 집어삼켰고 암흑 같은 하늘 아래에선 불바다가 맹렬하게 포효하며 모든 방향으로 불길이 폭발적으로 터져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 기세였죠. 이윽고 소리가 잦아들자 용왕은 잿더미가 된 전장을 훑으며 지옥 불 속에서 진우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연기 위로 그림자 용이 등에 올라탄 진우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발의 차로 뒤로 뛰어올라 폭발을 피한 것이었죠. 두 사람의 시선은 다시 한번 마주쳤고 진우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어나라. 그 순간 쓰러져 있던 마수들이 일제히 그림자 병사로 변해 검은 분노의 물결을 이루며 안타레스에게 맹렬히 돌진했습니다. 그러나 용왕은 여전히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손에 거대한 에너지를 모은 뒤 다가오는 그림자들을 집어삼키는 불타는 폭풍을 방출했습니다. 그 글은 맹렬한 불길 속에서 재생하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재로 변해버렸다. 불길 한가운데 서서 안타레스는 경멸하듯 코웃음치며 진우의 전략을 비웃었다. 그는 그림자 군주가 강철 군주와 맞서기 위해 주력 부대를 다른 곳으로 보냈고 자신에게는 약한 병력만을 남겨두었다고 확신했다. 허나 용왕이 자신의 우위를 만끽하려는 바로 그 순간 멀지 않은 곳에 포털이 열렸고 그 너머로 후퇴하는 진우의 모습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안타레스는 표정을 굳힌 채 엄청난 속도로 하늘로 날아올라 게이트 너머로 저를 맹렬히 뒤쫓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게이트를 통과했고 그 반대편에서 안타레스는 예상치 못한 광경과 마주했지. 서부 전선 전체가 그림자 병사들로 가득했거든.
온통 검은 땅이 지평선 너머까지 펼쳐져 있었어. 땅 모든 곳이 내 군단의 통일된 발걸음으로 울려 퍼졌지. 한때 파괴의 군단에 속했던 용들조차 이제는 그림자 군주의 깃발 아래 행진하고 있었어. 안타레스가 급히 고개를 돌렸을 때 그는 강철 육체의 군주 타르나크가 베루에게 찢겨나가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 옆에는 벨리온이 마치 지배의 기념비처럼 검을 땅에 박고 우뚝 서 있었죠. 그 순간 모든 진실이 명확해졌답니다. 진우는 먼저 타르나크를 제거하고 그의 군대를 해체시킨 뒤 용왕을 교묘하게 함정으로 유인했습니다. 안타레스는 마지못해 나의 계략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그림자 군주인 내가 무리수를 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그저 무모하고 오만한 행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변환의 군주인 요고문드가 그의 옆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주저없이 전장 곳곳에 거대한 포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증원군으로 전장을 완전히 뒤덮을 듯한 관문처럼 말이죠. 안타레스는 나를 돌아보며 내가 다른 중요한 군주들을 등한시하고 자신에게만 전념하는 치명적인 실책을 저질렀다고 경고했다. 요고문드의 문만 있으면 파괴의 군대를 끝없이 소환할 수 있다 생각하며 그는 이미 전투에서 이겼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명령을 내렸고 내 그림자 군단은 순식간에 내 그림자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사라졌다. 안타레스는 내가 왜 스스로 군대를 물렸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그림자 군주가 마침내 우리 사이의 힘의 격차를 깨닫고 패배를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백 마리의 와이번이 머리 위를 맴돌며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진우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이 조용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공기가 달라졌다.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압박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고대의 힘이 그의 주변 공간에서부터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진우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시선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용의 눈처럼 강렬했다. 그 순간 안타레스는 직감적으로 진우가 발휘한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용이 남긴 룬스톤에서 뿜어져 나온 카미쉬의 권능이었죠. 한때 최강의 헌터들마저 압도적인 공포에 떨게 했던 바로 그 힘이 지금 다시 세상에 돌아온 것입니다. 진우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훨씬 더 오래되고 원초적인 포효를 내뱉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장을 절망으로 물들이는 외침, 용의 공포였습니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죠. 와이번들은 압도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혼란에 빠졌습니다. 포효에 요고문트조차 휘청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단 한 사람의 힘 앞에 파멸의 군단이 흔들리자 하늘에는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안타레스가 충격에 빠져 상황을 파악할 틈도 없이 진우가 덮쳤습니다. 그는 괴물 같은 힘으로 용왕의 팔을 붙잡아 공허 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림자가 두 사람을 휘감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둘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 황량하고 고립된 풍경 속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안타레스는 황량한 지평선을 훑어보며 진우에게 자신을 어디로 데려왔는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림자 군주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이 그의 군사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지구 반대편에 서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타레스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진우가 그를 요고문트와 지원군으로부터 떼어놓은 거죠. 소모전이면 진우의 만화가 바닥났겠지만 1대1 대결은 그림자 군주에게 가장 유리한 싸움이었죠. 안타레스는 비웃으며 영리한 수라 인정했지만 진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카미쉬의 분노가 마력으로 구현되었고 그의 목소리는 마치 바위에 새겨진 약속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 땅이 안타레스, 너의 무덤이 될 거라고 선언하면서요. 안타레스는 진우의 결의를 알아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에게 이건 버티기 시험이었죠. 자신의 군대가 올 때까지 버티면 됐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고 인간의 형상을 벗자 용암 같은 에너지로 빛났습니다. 귀가 먹먹해지는 포효와 함께 안타레스는 거대하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용으로 변했습니다. 폭풍 구름처럼 날개를 펼치자 붉은 눈은 원초적인 힘으로 타올랐죠. 파괴의 화신이 우뚝 솟아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최후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의 불길이 미국에 다다랐을 때 노마 샌너는 창가에 서서
눈앞에서 불타는 도시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데이비드 브레넘은 이 지역에 격렬하게 휘몰아치는 거대한 만화의 파동을 느꼈습니다. 진우가 경고했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자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며 절박하게 물었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세너 부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시야를 지평선 너머로 확장하며 전 세계에 펼쳐지는 혼돈을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진우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고 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의 헌터들이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일어서며 다른 이들도 집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결국 쓰러져 빛은 머나먼 별처럼 허공에 삼켜져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를 돌아본 그녀의 눈엔 조용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별들이 함께 떨어지면 하늘의 패턴을 만든다고 그녀가 말했죠. 그 미미한 별자리를 통해서도 앞으로 다가올 운명을 엿볼 수 있었죠. 다른 이들이 절망을 볼 때 그녀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파괴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희미한 희망의 빛을 말이죠. 한편 한국의 진철 회장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암울한 전쟁의 물결을 생각하고 있었다. 직원의 보고로 그가 바라던 바가 확인되었다. 진우가 적을 일본 근처의 무인도로 유인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었다. 그의 생각은 과거 진우와 나누었던 대화로 향했습니다. 진우가 거대한 게이트 붕괴 후에 엄청난 만화가 넘쳐나는 무인도에 대해 말했던 것을 떠올렸죠. 이제야 그가 이곳을 전장으로 택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이제 곧 벌어질 대결을 미리 예상하고 바로 이곳에 몸을 숨기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인류가 이 재앙을 견뎌낼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진철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온 진우는 카이세를 타고 용왕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면서 희망의 불씨를 지품습니다. 용왕은 목구멍 깊숙이 맹렬한 불꽃을 모으고 있었죠. 그러나 안타레스가 치명적인 브레스를 내뿜으려는 순간 길고 거대한 진의 형상의 무기가 솟구쳐 올라 그의 목을 칭칭 감아 턱을 굳게 봉쇄했습니다. 불꽃은 미쳐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사그라들었습니다. 안타레스는 시선이 아래로 향하며 벨리온의 소나귀의 턱이 단단히 잡힌 것을 보았고 격렬한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림자 병사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형체들이 달려들어 용왕을 땅으로 매다 꽂고 거대한 손으로 그를 짓눌러 꼼짝 못하게 했다. 투스크는 뒤따라가 중력 마법으로 충격을 증폭시켰고 안타레스를 계속해서 땅에 쳐박았습니다. 위에서는 바로와 그리드가 쌍둥이 미사일처럼 몸을 날려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채 용왕의 얼굴에 강하게 부딪혔다. 그 다음은 이그리스가 마왕의 검을 들고 내려왔다. 천둥 같은 일격과 함께 칼날이 안타레스의 머리를 향해 맹렬히 내려꽂혔다. 그 순간 하늘이 찢어질 듯이 눈부신 번개가 섬광처럼 번뜩였다. 카이셀 위에 선 진우는 자신의 그림자 군대와 안타레스가 치열하게 부딪히는 전장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이 모든 혼란을 지켜보고 있었다. 계획은 순조로웠지만 폭풍을 뚫고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용왕의 눈은 경로로 이글거렸습니다. 그는 뒤틀린 미소를 지으며 수정 열쇠가 오히려 드문 스릴이라며 그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그때 진우의 본능이 비명을 질렀죠. 대기를 뒤흔드는 포효와 함께 거대한 힘이 생성되고 있었다. 안타레스가 용의 공포를 내뿜었다. 그 충격파는 대지를 가로질러 그림자 군단의 핵심을 뒤흔들고 공간을 왜곡하며 진우와의 연결을 끊어버렸다. 연결이 끊어짐을 느끼자마자 그는 군단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물러섰지만 회복할 시간은 없었다. 바로 그 다음 순간 용왕은 다시금 크게 입을 벌렸고 전장을 잿더미로 만들 듯한 자결하는 화염을 뿜어내기 직전에 불길이 더욱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진우는 즉시 반응하며 카이세를 이끌고 재빨리 몸을 피했고 불길이 발밑의 땅을 녹여버리는 순간을 간신히 피했습니다. 연기가 그를 휘감는 가운데 그는 흔들리지 않는 자부심으로 크게 외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혼돈의 화신이자 전쟁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파멸을 가져오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칭했습니다. 그는 전투의 격렬함 속에서 희열을 느꼈으며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자신이 바로 용들의 왕이자 파괴의 군주인 안타레스라고 선포했습니다. 안타레스의 압박감은 숨막힐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진우는 드래곤 왕의 파괴적인 힘이 어느 정도인지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의 불멸의 병사들조차 안타레스의 화염 브레스를 정면으로 맞으면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 진실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한편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 안타레스는 섬뜩할 정도의 감탄을 표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진우의 눈에 서린 희미한 긴장감을 포착하고는 차분한 태도로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드래곤 왕은 진우가 싸움 중 자신의 팔을 잡았을 때 충분히 쉽게 뿌리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고 진우가 그를 궁지로 몰아넣어 감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진우의 힘과 그가 짊어진 무게를 인정한 안타레스는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싸우러 온 게 아니라 한 군주로서 다른 군주에게 말하러 온 거죠. 만약 선대 그림자 군주의 기억을 물려받았다면 진실을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우리의 진짜 적은 이 세계가 아니라 바로 지배자들이라고 말입니다. 군주들을 없애기 위해 태어난 그들의 군대는 차원을 초월하는 힘을 지녔습니다. 안타레스는 진우도 그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우는 묵묵히 들으며 그 진실의 무게를 받아들였습니다. 안타레스는 다가올 전쟁에 대비해서 진우를 죽이려 했지만 그의 강력한 힘을 직접 목격하고는 마음을 바꿨다고 인정했습니다. 드래곤 왕은 진우의 능력이 애시봉과 다르며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희귀한 잠재력을 지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안을 건넸습니다. 진우가 가족의 안전을 원하든 조국의 보호를 원하든 아니면 파괴의 군대를 물리는 것을 원하든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겠다고 말이죠. 드래곤 왕은 진우가 이 행성을 지배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확신하며 행성 전체의 지배권까지 제안했습니다. 그가 요구한 것은 오직 그림자 군주가 자신의 손을 맞잡고 힘을 합쳐 지배자들의 군대를 함께 쓰러뜨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진우는 그가 내민 손과 그 안에 담긴 약속을 쳐다보더니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단 한순간도 안타레스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요. 드래곤 왕의 눈은 평화가 아닌 파괴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의 가면과 살해, 욕망을 꿰뚫어 보았던 겁니다. 진우의 거절이 허공에 메아리치고 안타레스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순간 그의 평온했던 얼굴에 섬뜩한 미소가 번지더니 이내 천둥 같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잡이었다고 선언하며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안타레스는 손을 뻗었고 그 손은 순식간에 거대한 용의 발톱으로 변해 천둥 같은 발구름과 함께 진우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진우는 칼날같이 날카로운 본능으로 파괴적인 일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한 후 눈 깜짝할 사이에 카이세를 발밑으로 소환했습니다. 두 사람이 하늘로 솟아오르자 안타레스는 다시금 완전한 드래곤 형태로 변모한 채 하늘을 불사를 듯 맹렬한 불꽃 브레스를 충전하여 내뿜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재빨리 카이셀에게 급강하를 명령했습니다. 와이번은 완벽한 타이밍에 아래로 급강하하며 등 뒤에서 공기를 태우는 불길을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지옥불이 멈춘 순간 진우는 그의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는 칼을 뽑고 오러를 거세게 내뿜으며 카이셀의 등에서 총알처럼 튀어나갔습니다. 검은 에너지가 공중에서 무수히 많은 촉수로 갈라지며 드래곤 왕의 머리를 사정없이 강타했습니다. 카미쉬의 전폭적인 분노가 진우의 칼날을 따라 솟아올라 안타레스의 단단한 왕관 갑옷에 강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카이셀 등에 착지한 진우는 적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으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파괴적인 일격에도 흠집 하나 나지 않았던 겁니다. 안타레스는 같은 맹렬한 자신감으로 흔들림 없이 진우와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진우는 곧바로 후퇴를 명령했지만 카이셀이 몸을 온전히 돌리기도 전에 귀를 찢어버릴 듯한 포효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그것은 용의 공포이자 가장 강한 존재마저도 마비시키는 고대 지배의 외침이었습니다. 카이셀의 날개가 비행 중 심하게 흔들리며 주춤거렸고 진우는 순간적으로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카이셀은 순수한 본능과 충성심으로 진우를 꼬리로 감싸더니 필사적인 몸부림으로 그를 등에서 멀리 날려보냈습니다. 진우는 공중에서 구르며 카이셀의 행동을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눈이 커졌다. 그가 탈 것을 소환하려 손을 뻗었을 때 하늘은 이미 불바다였다. 안타레스가 내뿜은 다음 불길이 마치 두 번째 태양처럼 솟구쳤고
카이셀은 그 모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이번은 지옥불 속으로 사라졌고 그 몸은 재가 되었습니다. 안타레스가 수평선을 훑어보자 그의 주둥이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는 그림자 군주가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진우는 드래곤 왕의 바위 같은 비늘에 매달려 있었고 한 발은 울퉁불퉁한 표면에 깊이 박혀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안타레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마치 마그마처럼 그의 피부를 태울 듯 했습니다. 진우는 이를 악물고 단검을 들어 드래곤 왕의 가죽에 그대로 꽂아 넣었습니다. 그 힘에 주변 공기가 갈라졌지만 다음 공격을 하기도 전에 거대한 그림자가 덮쳤습니다. 안타레스의 거대한 발이 그를 덮치듯 내리찍는 순간 진우는 가까스로 몸을 날려 불타는 표면 위를 재빠르게 굴렀습니다. 굳은 결심을 한 진우는 차가운 미소를 입가에 띠고 명령했습니다. 일어나라. 그러자 즉시 세 마리의 거대한 그림자가 땅을 뚫고 솟구져 오르더니 고대 드래곤의 형상으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죽어가는 별처럼 불타올랐고 맹렬한 분노를 내뿜으며 안타레스에게 달려들어 그를 에워쌌습니다. 한 마리는 드래곤 왕의 목을 물어뜯었고 동시에 다른 두 마리는 목구멍에서 빛나는 불꽃 구슬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일제히 공격을 퍼부었고 불길이 나선형의 지옥불이 되어 파괴의 군주를 삼켜버렸습니다. 진우는 바위 끝에 서서 그 격돌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하지만 그림자 드래곤이 파괴를 쏟아붓는 중에도 의심이 스며들었다. 안타레스의 힘은 그가 겪었던 어떤 것과도 달랐고 평소 전술은 통하지 않을 것을 직감했다. 이 적수는 더 위대한, 훨씬 강력한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죠. 그의 발밑에서 어둠이 부풀어 오르자 그림자가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 그의 몸을 감쌌다. 심장이 뛸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고 단단해졌고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에 반응하는 듯 했다. 어두운 기운이 솟구쳐 오르면서 겹겹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전투에 몰두하던 안타레스가 순간 멈칫했죠. 그의 본능이 날카롭게 반응한 거예요. 그는 이질적인 무언가가 부상하고 있음을 감지했다. 진우의 기운이 변하며 죽음의 힘이 짙은 파동으로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진우의 형체가 거대해지기 시작하는 것을요. 그림자는 단순한 갑옷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을 거대한 검은 형상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그것은 단순한 방어구가 아닌 상대를 압도하는 순수한 존재감 그 자체였습니다. 어둠이 산처럼 솟아올라 거대한 형체로 하늘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드래곤 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응시했죠. 이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성장은 진우가 다다를 수 없는 경지의 존재만이 사용 가능했다. 그림자 군주는 한때 가장 밝은 빛의 조각이었다. 그런 형태를 취할 수 없어야 했는데 그는 죽음 그 자체로 벼려진 육신에 감싸인 채 바로 여기에 서 있었던 것이다. 진우가 죽음의 힘 자체를 지구로 가져온 것인지 의심하며 안타레스의 마음속에 불길한 가설이 피어올랐다. 아무리 강한 인간이라 한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진실은 그의 앞에 거대하고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었다. 한편 거대한 그림자 형체에 완전히 둘러싸인 진우는 손을 움켜쥐었다. 그 끝없는 힘의 물결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그림자 군주 아스본의 마지막 선물이 그의 모든 사지를 통해 맥동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었다. 진정한 지배력이었다. 드래곤 왕은 눈을 가늘게 뜨며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진우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래 걸으며 지배하게 되었다. 그것이 아스본이 그를 택한 이유였다. 하지만 그런 힘을 가진 진우는 살려두기엔 너무 위험했다. 안타레스는 그를 죽여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고 드래곤 왕은 망설임 없이 또다시 지옥불을 내뿜었다. 불길이 진우를 향해 공기를 가르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우가 한 손을 들어 올렸다. 그가 정면으로 폭발을 맞받아치자 어둠이 파도처럼 뿜어져 나왔고 그는 강력한 만화의 힘으로 그것을 되받아쳤다. 방향이 바뀐 불길은 안타레스를 강타, 미처 방어할 틈도 없었다.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지만 드래곤 왕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이제 두 군주는 각자의 궁극의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둘의 충돌은 대지를 뒤흔들었고 격렬한 힘겨루기 속에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다 약속이라도 한 듯 두 사람은 거리를 두며 물러섰습니다. 먼저 공격한 것은 안타레스였습니다.
거대한 발톱이 허공을 가르며 정확히 진우의 심장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왼손으로 그 공격을 차갑게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동작 그대로 오른 주먹을 드래곤 왕의 얼굴에 내리꽂자 그 충격이 하늘을 울렸습니다. 진우는 멈추지 않고 다시 공격했지만 이번에는 드래곤 왕이 피했습니다. 안타레스는 갑자기 속도를 높여 앞으로 돌진하며 입을 크게 벌려 진우의 옆구리에 송곳니를 깊숙이 박아 넣었습니다. 그는 진우를 헝겊 인형처럼 쉽게 들어 사정없이 휘두르고 무자비하게 공중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진우는 우뚝 솟은 성벽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진우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또 다른 파괴의 숨결이 그를 지나쳐 타오르는 열기를 뿜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때 반응하여 폭발의 경로에서 몸을 피했습니다. 폭발이 그의 오른쪽 어깨를 스치며 타는 듯한 상처를 남겼지만 진우는 굳건히 버티며 만화가 깃든 검을 뽑아들고 망설임 없이 다시 전투에 뛰어들었습니다. 드래곤 왕은 끈질겼습니다. 또 다른 화염 공격이 진우를 직접 겨냥하며 형성되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정면으로 맞서 화염 폭풍의 근원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의 검이 불길을 가르고 이어서 맹렬한 공격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몸집의 안타레스는 옆으로 휙 피하더니 순식간에 전장의 먼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안타레스는 천둥 같은 날갯짓과 함께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하늘 높이 솟아오른 그는 불꽃에 휩싸인 차원문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원문들로부터는 마치 천벌과도 같은 맹렬한 불의 폭류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세상이 붉은 폭우 속에서 온통 불타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안타레스는 주변 에너지의 미묘한 변화, 어떤 동요를 느꼈습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만화가 담긴 검이 그의 거대한 몸을 꿰뚫었습니다. 드래곤 왕에게서 고통의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고 땅에서 칼날이 솟구쳤습니다. 진우는 안타레스의 맹렬한 공격에 맞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유령 검을 소나기처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드래곤 왕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파괴적인 불꽃 숨결로 다가오는 칼날의 폭풍에 맞섰고 그 두 거대한 힘은 공중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며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그 충격파가 하늘을 밝혔지만 결국 안타레스의 불길이 진우의 방어를 뚫었습니다. 칼날 검들이 산산조각이 났고 남은 화염은 그림자 군주의 방어막을 뚫고 그를 삼켜버리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리는 파괴적인 폭발이었습니다. 먼지가 걷히자 진우는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불길이 그의 만화로 강화된 갑옷을 찢어버렸고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화상으로 인해 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는 뿌연 시야 속에서 연기 속에서 마치 전쟁의 신처럼 걸어나오는 안타레스를 간신히 포착했습니다. 진우는 전투의 대가를 그 엄청난 힘을 끌어쓴 무게를 느꼈습니다. 매 순간 그의 기력은 더욱 고갈되었습니다. 전장 반대편에서는 드래곤 왕 또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칼날처럼 안개를 갈랐죠. 그는 진우에게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마지막 기회를 주었지만 흔들림 없는 진우는 그림자 갑옷을 다시 활성화하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결의에 찬 눈빛으로 그는 무기를 꺼내들며 카미쉬의 분노를 소환했습니다. 안타레스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머금고 자신의 검을 뽑아들었고 이는 진우의 저항을 조롱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아무 말 없이 순식간에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철과 강철이 부딪히자 불꽃이 튀며 무기가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둘이 격렬히 싸우는 동안 안타레스의 목소리가 진우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전장에 닥쳐온 파괴와 요가문트, 그리고 파괴의 군대가 불러온 혼돈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드래곤 왕의 검격이 한 번 휘둘러질 때마다 진우의 정신을 찢어놓으려는 듯 독설이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진우가 지키려 싸우는 모든 것이 재가 될 것이며 그가 붙잡고 있는 평화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계속되자 드래곤 왕의 단단한 비늘과 부딪히며 닳아버린 진우의 단검 중 하나가 마침내 부러졌습니다. 그것은 그의 소나귀에서 미끄러져 허공을 맴돌았죠. 안타레스는 그 찰나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무자비하고도 재빠른 동작으로 진우의 복부에 검을 꽂아 넣었습니다. 칼날은 몸을 꿰뚫었고 진우는 숨을 헐떡이며 피를 쏟아냈습니다.
그의 몸은 상처의 충격으로 격렬하게 떨렸죠. 드래곤 왕은 차가운 목소리로 온 세상을 뒤덮은 고통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꽃 아래 짓눌린 인류의 비명소리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진우는 무릎을 꿇었고 온몸을 뒤흔드는 고통 속에서 간신히 버텼습니다. 안타레스는 마치 단두대처럼 검을 내리누르며 그를 굽어보고 있었죠. 그는 절망과 후회, 셀 수 없는 희생을 언급하며 진우가 그들을 구하지 못했음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결심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핏발이 섰지만 분노로 불타오르는 그의 눈이 드래곤 왕과 마주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그때 어둠 속에서 낡은 단검 하나가 쏜살같이 날아와 안타레스의 뒤통수를 강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습에 안타레스는 뒤로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우는 그 순간 멀리 뛰어올라 거리를 벌렸습니다. 하지만 단검은 안타레스의 방어막을 뚫지 못했습니다. 드래곤 왕은 진우의 시도를 비웃으며 용의 이빨만으로는 드래곤 왕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조롱했습니다. 안타레스는 낮게 낄낄거렸습니다. 그는 이 싸움이 재밌다고 여겼습니다. 어둠에서 난 불꽃이 빛에서 난 어둠과 맞서는 격돌이라 생각했죠. 그에게 이 싸움의 끝은 피할 수 없어 보였고 그의 모든 말에는 오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우는 흔들림 없이 맞섰습니다. 그도 끝을 봤지만 안타레스가 본 것과는 달랐죠. 아무 말 없이 눈이 멀 정도의 속도로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안타레스는 최후의 일격을 가할 듯 검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는 파괴의 군대가 굳이 이곳을 찾을 필요도 없으며 진우의 잘린 머리를 직접 가져가겠다고 선언했죠. 그러나 진우가 다가서자 뭔가 달라졌습니다. 안타레스는 공기 중에 흐르는 불안한 기운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나서기도 전 진우의 그림자 병사들이 어둠 속에서 검은 해일처럼 그의 등 뒤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은 손을 뻗어 안타레스에게 돌진했습니다. 그들의 힘이 한데 모여 안타레스를 겨냥한 거죠. 파괴의 군주는 격분했습니다. 그의 포효가 전장을 뒤흔들며 자신에게 저항한 진우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는 마지막 위협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죠. 그의 손에서 순수한 에너지가 터져나와 힘이 한계에 달했고 그를 움직이는 건 단순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단검을 들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겼던 이전 그림자, 군주, 아스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길을 택하고 세상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죽음과 파괴의 끝없는 순환을 끝내려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은 다름 아닌 진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깔끔한 동작, 한 번으로 안타레스의 몸을 가르며 단검을 휘둘렀습니다. 칼날은 드래곤 왕의 방어를 꿰뚫고 지나가며 그의 몸에 한 줄기 빛을 새기듯 갈랐습니다. 진우는 분노로 몸을 격렬하게 떨었고 이를 악물며 안타레스에게 이제 자신의 죽음이 눈에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인베토리에서 아버지의 단검을 소환하자 그 순간의 기억이 그의 영혼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두 사람 위 하늘은 번개로 갈라지며 이 종말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진우는 안타레스의 가슴에 단검을 찔러 넣었습니다. 칼날이 드래곤, 왕의 갑옷을 꿰뚫고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안타레스는 자신이 입은 상처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내려다보며 충격에 비틀거렸습니다. 그 위로 하늘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지배자들의 군대가 문에서 끝없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안타레스는 믿기지 않는 듯 올려다봤습니다. 그가 처음 도착했을 땐 침공 징후나 게이트가 없었습니다. 세계 사이에 균열을 내는 데는 불가능한 힘이 필요했을 텐데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우가 그를 이곳으로 유인해 군단과 떨어뜨린 것이죠. 하지만 진우가 지배자들과 어떻게 접촉했는지는 짐작할 수 없었다. 진우는 그가 깨닫는 모습을 지켜봤다. 진우는 차분하게 지배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인간 육신들에게 빌려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배자들은 그들을 통해 이곳을 감지했고 이곳을 표식 삼아 미리 게이트를 준비했던 것이다. 안타레스는 마침내 모든 것을 파악했다. 진우는 그 그릇들을 이용해 게이트를 소환했고 전투의 결과와 상관없이 인류에게 유리하게 전쟁이 끝나도록 판을 짜놓은 것이었다. 진우의 눈빛은 안타레스를 꿰뚫었고 그의 말은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타레스에게 배신을 꾸민 자가 바로 안타레스 자신이며 100여 매 군주와 야수 군주를 아스본에게 보낸 장본인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안타레스는 진우의 말에 담긴 무게감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100여 명 군주가 자백을 한 것인지 물었죠. 진우의 미소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신이 아니며 아스본이라고 답했으니까요. 그리고는 천천히 반항적인 몸짓으로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옛 그림자 군주께서 안부를 전하셨다고 말했다. 그 행동에 안타레스는 격분했다. 분노에 찬 고함과 함께 그는 칼을 치켜들고 무방비 상태인 진우에게 덤벼들었다. 하지만 그의 공격이 닿기도 전에 사방에서 빛의 창이 비처럼 쏟아져 돌진하던 드래곤 왕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고개를 들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형체를 보았습니다. 바로 가장 밝은 빛의 조각이었습니다. 힘이 빠져나가고 안타레스의 눈빛이 부드러워지자 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균형, 빛의 찬란함, 그리고 자신을 둘러쌌던 어둠의 깊이에 대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지쳤지만 이상하게도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승리는 언제나 자신의 손에 닿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저편에서 진우와 재회하길 바라며 영원한 안식을 속삭였다. 진우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고 드래곤 왕에게 자신들의 길은 분명 다시 교차할 것이며 이 끝이 마지막이 아니라 길고 복잡한 역사 속 잠시의 멈춤일 뿐이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안타레스는 무너져 내렸고 빛이 그의 형체를 집어삼키며 지배의 메아리는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직후 가장 밝은 빛의 조각이 찬란한 모습으로 땅에 내려와 진우 앞에 자리했습니다. 이 밝은 빛의 조각은 진우의 행동이 그들의 길고 잔혹한 전쟁을 끝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진우는 굳건한 자세를 유지했지만 깊은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지배자를 순간 동요하게 만드는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고 오직 가장 밝은 빛의 조각만이 그걸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흥미를 느낀 지배자는 망설임 없이 돕겠다고 약속하며 요청에 동의했습니다. 진우는 흔들림 없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시간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신성한 유물, 환생의 잔을 한 번 더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말에 지배자들은 순간 침묵에 잠겼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진우가 던진 요청의 무게에 크게 충격받은 듯 했죠. 지배자는 시간을 되돌리게 되면 죽었던 군주들마저 모두 되살아나게 되고 그들은 패배의 기억을 온전히 간직한 채 이번 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선택의 의미를 진우에게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험을 수용했지만 조건이 있었죠. 시간을 되감으면 그 어떤 군주도 지구로 내려와선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보호하겠다고 맹세한 이들과 전쟁을 멀리하고 차원 간극의 공허에서 홀로 맞섰죠. 지배자는 진우가 짊어지려는 짐의 무게를 느끼고는 확신이 없는 듯 물었습니다. 그는 어째서 또다시 그 막중한 책임감을 기꺼이 짊어지려 하는 것일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완벽한 결과를 얻기 위해 수없이 환생의 잔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우가 이룬 것은 모든 시간대 중 단연 최고의 결과였습니다. 인류는 구해졌고 우주의 균형도 되찾았죠. 그런데 도대체 왜 이걸 지우려고 하는 걸까요? 진우의 시선은 허리춤에 찬 단검, 바로 아버지의 단검으로 향했습니다. 단검은 희미하게 빛나며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치러진 수많은 희생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승리만을 원한 게 아니었죠. 그는 비극을 되돌리고 대학살 속에서 사라진 생명들을 되살리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지배자는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의 말을 들은 뒤 다시금 경고했습니다. 환생의 잔의 힘이 거의 다 소진되었다고요. 신성한 본질은 닳고 닳아 거의 소진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사용이 될 겁니다.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되돌릴 수도 두 번째 기회도 없을 겁니다. 지배자는 마지막으로 진우에게 평화의 길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그만 쉬고 세상을 구한 영웅으로 생존자들에게 기억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차원 간극의 전쟁터로 홀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다면 그의 이름과 치열한 전투 그리고 숭고한 희생을 기억해줄 이는 아무도 남지 않을 겁니다. 승리한다 해도 아무도 알지 못하고 패배한다 해도 그를 슬퍼해줄 이가 없을 테죠. 그래서 지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전히 돌아가기를 원하느냐고요? 진우는 두 눈을 감았죠. 잠시 동안 그 주변에는 고요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때 희미한 미소가 번지며 그의 얼굴선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눈꺼풀 뒤에 고요한 어둠 속에서 그는 보았습니다.
두려움에 질려 TV에 시선을 고정한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어머니와 동생을요. 멍들고 피투성이가 된 채 최전선에 꿋꿋이 서 있는 혜인이 화면 앞에서 얼어붙은 채 전투의 클라이맥스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진철이 그리고 아진 길드 사무실에서 어수선한 책상에 앉아 상황을 수습하려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고 있는 진호까지. 기억 하나하나가 그를 따스하게 채웠고 피로와 불확실성을 덜어내자 단 하나의 진실만 남았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선택을 끝냈죠. 눈을 떴을 때 그를 짓누르는 결정의 무게와 동시에 그의 결심 또한 확고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요청을 재차 확인했다. 과거로 돌아가 이번엔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겠노라고 다짐했다.